지난 21일 발생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은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내려졌고 국가 소방동원력도 발령된 상태인데요. 네, 정부는 이번 산불 사태가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진화 헬기와 인력 또 진화 장비까지 투입된 산불 현장에서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율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역주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며칠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예. 사실 며칠째 환경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강풍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 또 아직 내일로 아주 작은 비가 예상이 되지만 현저하게 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닥쳐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산불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헬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 사실 이제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나아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산불 진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남 산청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이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부터 헬기를 집중 투입했잖아요. 지금은 야간이라서 헬기 투입을 또 중단하긴 했지만 헬기를 투입해도 산불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청 산불 경우에도 진화율이 90%를 넘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가 다시 지금 이제 바람의 방향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서풍 중심의 방향에서 지금은 이제 북풍, 그러니까 남풍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예. 이런 기류가 새로 생기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은 진압이 됐던 부분에서 재발하면서 예. 다시 이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런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헬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산청 산불의 확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내일 영남 내륙에 비 소식이 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와는 다르게 비가 좀 많이 내리진 못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쪽에 희망적인 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광역적으로 이제 비가 내릴 거고요. 적어도 비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불티에 의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 부분 저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시점을 좀 레버리지로 삼아서 예. 주불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집중적인 진압이 시도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이 지역에 10mm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산불을 끄기에 충분하려면 적어도 얼마 정도 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딱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의 건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건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5mm, 10mm 정도를 갖고 산불이 완전히 진압이 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바람도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습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헬기 운영이라든가 진압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산불을 어느 정도 좀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이 소방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산불이 길어지면서 이 진화 대원들도 피로감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좀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한 8시간 정도 투입이 되면 좀 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매뉴얼이 현장에서 좀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소방력이 이제 동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심지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여력이 있는 이런 좀 소방대원들을 로테이션 방식으로 좀 투입을 해서 이분들의 좀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성 산불이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코앞까지 닥친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이 우선은 마을 곳곳에 한옥, 또 낙동강 변 소나무 숲에 주기적으로 물 방염수를 뿌리면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거의 이제 총력전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통 이제 클래스 A 폼이라고 하는 이런 약재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재 같은 경우 이제 침투제라든가 뭐 적색 안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1 암모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들러붙게 되면 상당히 열이라든가 화재에 대한 전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낙동강이라든가 이렇게 사실 상당 부분 예. 이격이 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화재에서는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산불이 워낙 커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인명피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망자도 벌써 20명을 넘어서는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산불 피해 지역의 대다수가 고령자 주민들인 걸로 알려졌는데 좀 그렇다면 비상시에 어르신들의 대피를 좀 돕기 위한 어떠한 매뉴얼, 대처 이런 것들이 부재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가장 좀 뼈아픈 지점인데요. 예. 실제로 그 경북에서만 그 헬기 조종사 분 빼고 네. 한 21명 정도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60세를 넘으신 고령이신 분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만 갖고 어떤 뭐 대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재난 대비하는 이런 행정력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예. 가급적이면 이제 산림과 면에 있는 이런 쪽에 계신 고령인 분들은 직접 가서 이런 그 조력을 통해서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좀 매뉴얼들이 좀 세부적인 디테일을 갖는 매뉴얼들이 좀 착실하게 좀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자체들이 재난 문자랑 대피 문자를 많이 발송하고 있는데 이 문자 내용에서 어느 방향, 어느 쪽이 위험하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대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많이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뭐 애쓰시는 그 대다수의 이런 공무원분들한테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이제 학습된 효과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제대로 재난 문자를 못 보냈을 경우에 예. 나에게 받는 불이익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보내고 보자라는 부분으로 또 전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예.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대피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이 좀 더 좀 세분화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피하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예. 어떻게 이동하라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매뉴얼화해서 알리는 이런 방식이 좀 도입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재난 문자 발송 체계가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피해 지역마다 차량으로 대피하는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피난 차량이 몰리면서 국도가 꽉 막혀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대피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차량을 통해서 대피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더 예. 짚고 넘어갈 예. 부분은요. 그러니까 앞서 그 재난 문자와 같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한꺼번에 모든 인력을 대피하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이런 체류가 발생하는 부분, 이거 눈을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 행정당국에서 먼저 대피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계신 분들을 먼저 그러니까 동선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컨대 안동시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대피를 하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대피를 할 때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피하는 동선에서 산불과 인접해서 지나가는 동선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더 공포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황이 트래픽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차량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체류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어떤 그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곳으로 좀 차량을 두고 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피를 위한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낼 때에도 어느 쪽이 위험한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은 알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보내는 체계도 잡혀져 있으면 좋겠고 또 차량 대피 같은 경우에도 너무 혼잡해지지 않게 우선순위를 좀 두고 이 지역 일단 먼저 대피하시고 시간 좀 있다가 다른 지역 분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내고 이런 요령과 체계가 좀 잡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조금 뭐 다른 예가 되겠지만 네. 건물에서 화재가 나도 예를 들어서 5층에 나면 6층만 경보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경보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 나머지 4층, 3층 이쪽은 화재 난 상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대피를 하게 되면 예. 실제로 대피를 해야 되는 분들이 예. 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을 먼저 대피시켜라.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런 예. 것들도 뭐 산불의 경우에도 이 대피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불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심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어둠 속에서 좀 혼란스럽고 공포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전기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 또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화재 상황으로 또 소위 말하는 쇼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을 이제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사전에 좀 공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부분들은 어떤 어느 정도 지금 최후의 수단에서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정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고 또 심한 곳은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피해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공포스럽고 경황도 없고 하실 텐데 이 주민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선 그 본인이 계신 곳이 산림과 면한 지역, 그러니까 산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상당히 떨어져서 도심지 안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산림과 가까운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너무 혼란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예. 특정 구역을 지나서 오히려 또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공간의 위험성들을 좀 따지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온 소식들을 들어보면 차량 등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불길을 마주해서 좀 안타깝게 된 상황들도 있는데 대피를 할 때에도 그냥 무작정 보이는 길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분들이 동일한 동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원활하게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그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따져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행정 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한 뒤에 그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대피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일단 불을 좀 꺼주면 좋겠는데 역시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대피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이런 기상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이 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뭐 현실적으로 또 뭐 재난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조건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이력들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어떤 개인이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행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마을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건장한 성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화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예. 이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예. 우리 사회의 좀 그 재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좀 잘 챙겨서 예. 함께 좀 대피하는 이런 성숙한 좀 시민 의식을 좀 발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산불이 발생한 지 굉장히 수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산불 상황 언제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일 그 어느 정도 그 강수량이 되느냐 물론 이제 뭐 5mm, 10mm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그런 그 강수량 상황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강풍이 계속 불 것이냐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비관적인 예측이지만 사실 이제 자연적인 어떤 요건의 변화가 없으면 예. 어떤 뭐 헬기라든가 어떤 그 진압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어떤 그 모멘텀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굉장히 화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변화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산불 진화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는 산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앞선 산불들은 사람의 실화로 원인이 좀 밝혀졌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 번개, 벼락이 쳐가지고 산불이 나는 케이스가 한두 건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산불들은 알게 모르게 모두 이제 사람들의 과오라든가 부주의에 의해서 예. 발생한 산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앞서 그 날씨적인 요인이 좀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비가 온다면 지금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람이 계속해서 불더라도 비가 내려서 이 메마름을 좀 해소해주면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좀 더뎌지고 늦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연료는 그러니까 뭐 산불의 경우 나무는 예. 결국은 이제 수분을 날려야 되고요. 에너지가 수분을 날리는 쪽에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날려지고 이 고체라고 하는 나무가 기체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통은 한 350도 정도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기체가 나오면서 얘가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물기가 있으면 예. 지금의 화세가 그 물기를 날리는데 에너지로 작용을 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확산세가 더뎌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기회로 삼아서 예. 어떤 주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현장에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뭔가 인력이 부족했다든지 혹은 진화를 하는 장비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지금 뭐 장비의 노후화라든가 지금 예. 이제 가장 좀 그 준비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LA 산불 같은 경우에서 예. 보듯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그 헬기를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임차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대형 헬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굉장히 노출이 됐지만 예. 이 산림진화대라고 하는 이 조직의 운영이 사실은 이제 아주 세밀하지 못한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차제의 이런 그 전반적인 조직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약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은 뭐 지금 이제 소나무라든가 이런 침엽수림 네. 중심에서 어떤 그 활엽수 적어도 구간 어느 정도의 막을 수 있는 이런 수종에 대한 고려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직접 산불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든지 뭐 네네. 그런 요령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뭐 산불을 앞에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산불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산불의 진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의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가급적이면 산 아래쪽으로 바람의 방향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피난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산불을 만나면 굉장히 높은 복사열이 수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뜨거운 연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열기를 차폐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바위 뒤라든가 뭐 이런 곳으로 일시적으로 좀 피하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화세가 좀 가라앉으면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뭐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 예. 때문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뭐 이렇게 서두르시다 보면 오히려 또 화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딱 어떤 케이스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예. 적어도 산 아랫부분 이렇게 화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리고 바위라든가 개활지라든가 뭐 도로도 훌륭한 어떤 대피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곳들로 빨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집 안에 계시다가 집이 산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급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대피를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산림과 면하는 쪽에 가옥에 계신 분들은 예. 가옥 안에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뭐 많은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가옥으로 이제 불씨가 옮겨 붙어서 예. 가옥이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가옥에서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뭐 평평한 곳, 이 나무라든가 이런 가연물이 없는 곳, 이런 자기의 몸을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빨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울주군 산불이 양산으로 번져서 노인 요양원 입소자 등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양 산불의 재발화 때문에 또 진화율이 70%대로 후퇴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각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도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해서 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간이 밤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진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산불 진화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야간에는 뭐 헬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사실 이제 헬기 진화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재 확산, 그러니까 화선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형태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특수 진화대라든가 산림 진화대를 투입을 해서 예컨대 가연물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번질 수 있는 동선에 따라서 예. 미리 낙엽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가연물을 좀 제거를 하면서 예. 화선이 넓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활동이 돼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산림 진화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강화액 일종의 액체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제거하기 어려운 이런 수목에다가 뿌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재가 착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좀 차근차근 좀 화선을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구곡산을 지나서 지리산 국립공원 내부까지 번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화재 예방하는 게 말씀하신 화선을 조금 막는 그리고 방제약을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서 산청 산불이 이제 지리산 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풍향이 이제 북쪽으로 불어가는 그런 여파에 따라서 지리산 쪽으로 이제 침투가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지리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목이 우거진 이런 공간이라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리산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북 지방에 있는 수목보다는 그러니까 소나무라든가 이런 식생이 아니라 참나무라든가 이런 활엽수가 많이 좀 자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상당히 어느 정도는 또 화재에 또 강한 수목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만 화면에도 연기가 굉장히 자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 불 자체보다도 연기가 호흡기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좀 대피할 때 이 호흡기에 좀 연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끔 좀 하는 요령들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도심지에 계신 분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네. 말씀하신 이제 연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대피를 하셔야 된다라는 맥락도 있거든요. 네. 대피를 하실 때는 뭐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KF94 정도의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에 수건을 좀 적셔서 이렇게 예. 좀 활용하시는 마스크가 제대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좀 방법도 강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피를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량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좀 제약이 덜하다고 한다면 예.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건물에서는 뭐 자세를 낮추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낮은 지표에서도 예.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거든요. 밀도가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신속하게 좀 연기가 노출되지 않는 공간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에 적신 수건 그리고 KF94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이 물에 적신 수건보다 마스크가 더 효과적인가요? 그렇죠. 마스크가 더 효과적이죠. 네. 또 알겠습니다. 기자분들 이렇게 쓰고 계신 예. 그러니까 방진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더 오히려 뭐 KF94보다 또 이런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효과적인 이런 보호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도 방송도 전해드리고 있겠고 각 지역 지자체에서 재난 문자, 안전 문자를 발송을 할 텐데 당장에는 뭔가 대피 지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어도 앞으로 지금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산불 확산 경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예측이 많이 벗어나는 예. 지자체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국소적으로 또 파급되는 것들이 제대로 또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잘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화선이라든가 화재 지역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본인이 살고 계신 지점에서 뭐 연기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둘러서 빨리 해당 지역을 좀 벗어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크고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작업하시는 분들도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함안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